이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결을 보는데 해결은 여기 유튜브에 해결에 관한 게 간단하게 한뭐 해결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해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좀 간단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이제 1836년에 베를린 대학에 왔는데요. 바로 5년 전까지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총장으로 있으면서 13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헤겔은 이제 그 콜레라인가요? 갑자기 콜레라로 급사를 했는데요. 헤겔의 철학은 베를린 대학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전체적으로 되게 에, 영향력이 많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베를린 대학에서 해겔 철학에 대해서 많이 접근했고 또 베를린 대학 그 당시에 해겔 청년 좌파의 근거지였습니다. 이들 청년 해겔 좌파, 그러니까 해겔이 청년 시대는 변혁적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시대는 음, 가장 이성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서 현실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 해결 좌파는 해결 중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방식으로 프레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런 입장이었죠. 마르크스는 이제 박사 논문을 통해서 해겔의 관념론적인 변증법에서 관념론을 버리고 변증법을 수용하고 이 변증법을 데모크리투스 에피쿠루스의 원자로 이제 유물론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크리투스는 기계적인 유물론, 즉 결정주의, 숙명주의에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거를 비판하면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에피쿠루스의 원자론을 칭찬하면서 자유의지, 인간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인정을 이미 했다는 거죠. 또 마르크스는 이 논문에서 포유의 발화의 통속적인 자연유물론, 그죠? 자연유물론, 인간 개인의 유물론이죠. 그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사적 유물론에 근거한 이러한 사회 역사의 과정의 유물론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유물론, 그걸 극복하고 유적, 종으로서의 인간, 종으로서의 인간은 역사적 인간이면서 사회적 인간이죠. 그러한 어, 사적 유물론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또한 마크 주체, 인식 대상, 인식 방법 등 과학적 인식론의 기초를 다졌으며 특히 감각과 이성, 우연과 필연, 개별과 종합, 추상과 구체, 보편과 특수, 일반과 특별이라는 변증법적 인식론의 쌍개념에 마르크스가 이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에피쿠루스와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을 비교한 이러한 내용들은 그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로서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헤겔의 변증법은 마르크스의 변증법과 달리 관념론적인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은 외부와 고립된 정신, 어떤 의식의 자기 전개이다. 이 사람이 태어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태아죠, 태아,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어떤 의식은 있죠. 꼬집거나 하면 아픔을 느끼지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하죠. 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하죠. 의식이 되게 혼돈된 상태이다. 그래서 갓난아기의 의식이 갈수록 뭐 초등학교 가면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자기의 주관이 생기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상이 생기게 되죠. 이와 같이 낮은 차원의 의식이 이성과 사상을 갖춰가면서 정신으로 발달하는 자기 과정, 의식의 자기 발전 과정, 예, 해결의 변증법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쓴게
논리학이고 또 이런 역사의식의 자기 발전 과정, 절주정신의 자기 발전 과정으로 보면 게 역사 철학 강요고 이거를 이제 현실의 역사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연결시켜서 쓴 것이 정신분석학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결은 바로 이런 거. 낮은 차원의 의식이 높은 차원의 이성, 그 이성이 다시 사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자가 어린아이의 그 낮은 차원의 의식이죠. 이 종자가 점점 이성 사상으로 가듯이 이 종자가 나무가 돼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종자, 의식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이 자율성에 근거하면서도 이 종자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도 보고 나무뿐만 아니라 뭐 하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종자는 딸기 종자면 딸기만 나오겠죠. 근데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외부와 자연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변증법이기 때문에 이 종자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겠죠. 이게 종자가 해결에서는 의식의 자기 발전 과정. 그래서 관념론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칸트는 현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현상의 바깥에 있는 추상적인 본질, 즉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 현상과 본질인데 칸트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인식할 수 없다. 즉 현상은 본질, 물 자체로 인도할 수 없는 미로인 거죠. 연관성이 없어요. 칸트는 인식의 성립을 진료인 다양한 감각과 형식인 직관과 오성의 종합체, 인식에 대해서 감각과 직관, 오성의 종합체, 여기까지는 인정될 수 있죠. 도덕적 실천에는 감각적 욕구를 배제하고 형식인 도덕 법칙을 준수한다. 도덕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를 나누는 겁니다. 도덕의 세계에서는 욕망, 그죠? 욕구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한다. 지금 내용의 시점을 누락하여 주관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이 감각을 배제한다는 거죠. 감각을 배제할 수가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와 달리 해겔은 형식과 내용의 카테고리를 근본적으로 설정하고 논리 형식 그 자체의 내용이라고 봐 이를 논리학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겔은 변증법이다. 변증법에서 질과 양, 형식과 내용 이런 카테고리를 하면서 상호작용, 그죠? 변증법적인 상호작용, 형식이 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형식이 내용을 어, 더 만족하게, 그죠? 더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 그래서 어떤 감각이나 욕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죠. 감각이나 욕구나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칸트와 달리 이 주관적 형식주의에서 내용의 시점을 누락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한 발 더 나갔다.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을 얘기합니다. 해결은 이제 현실의 과정과 사고의 과정을 혼동하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결이 말하는 이제 의식의 자기 발전 과정, 이제 의식의 자기 발전, 관념의 자기 발전이죠. 생각의 자기 발전이라는 거예요. 사물의 자기 전개와 달리 개념, 의식의 자기 전개는 인위적인 설정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머릿속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해겔은 사물의 판단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고의 판단, 그러니까 사물의 발전 과정을 변증법으로 설명하는데 이건 사물의 발전 과정이 아니라 실제의 사고, 개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 양로의 전화, 양질 전화의 이러한 것도 해겔의 논리학에서는 현실의 사물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이는 현실에 있어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병행하는 종합적인 전체적인 모순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식의 발전이니까 머릿속에서 생기는 정반합 이거는 역사적으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머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머리에서.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하는 사고는 역사적 사건처럼 시간적 선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머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해결이 설명하는 카테고리 사이의 필연적인 이행을 현실의 진행 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부분해서 전체로 나아가는 인식의 진행으로 다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해결 사상의 합리적인 핵심이다. 첫째, 해결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은 사물의 변증법적 과정이 아니라 사고, 의식의 발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에서 어떤 추상적인 것, 개념적인 것으로부터 그 사례를 밝히는 구체적인 것, 혹은 전체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을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또한 이제 그 단순한 대립을 모순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한 대립,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립이라는 건 서로 맞서고 있다. 남녀 간의 관계라면 남녀 간의 모순의 경우도 있지만 모순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물론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위와 아래는 위와 아래는 상호 배척, 그죠? 위가 아래가 될 수 없고 아래는 위가 될 수 없죠. 이런 관계가 있지만 이것이 서로 부정하는 것은 위가 아래를 극복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고작용 사이에는 주관적인 모순의 충돌, 위와 아래 사이에는 위라는 개념과 아래라는 개념이 반대죠. 그렇지만 이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반대고 위와 아래가 물질의 세계에서 실제로 충돌하는 건 아니죠. 공간이라는 건 항상 위와 아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작용 속의 충돌일 뿐이다. 계속해서 해겔의 이 모순에는 머릿속에 있는 모순이고 현실에 있는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외부 사정에 좌우되는 자의적인 자유는 형식적인 자유라고 하나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유로이 선택하지만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자유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해결이 말하기를 외부 사정에서 좌우되는 이 자의적인 자유, 형식적 자유라고 이 낮게 평가한다는 건데 모든 주체는 외부 사정에 노출돼 있죠. 개인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 속에서 개인이 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발전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산출하는 사물의 자기 산출의 존재 방식이다. 그 발전의 원동력을 이루는 것이 헤겔이 말하는 사물의 개념, 주체, 생명 따위다. 헤겔에 있어서 발전은 자기 자신의 고립적인, 즉 의식이 이성 정신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물에 있어서 발전은 그런 고립적인 게 아니라 환경과 다른 주체와의 대립, 화합,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 어떤 그 물질적인, 현실적인 발전 과정인데 해결은 관념적인 발전 과정만 얘기하고 있다. 개념은 이제 사물의 생명, 곧 배를 나타내며 판단은 이제 그 배로부터 사물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사물의 시초. 해결은 이거를 이제 의식이라고 하죠.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 의식, 이성, 사상으로 이제 발전하는 이러한 거라는 거죠. 사물과 달리 인식의 진행은 싹 배, 시원이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과나무, 사과의 종자를 씌우면 그 종자가
씨앗이 이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데 해결도 거기에 비유해가지고 의식이 시간적으로 이성과 정신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죠? 머릿속에서의 사고의 진행이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과 높은 차원의 사상을 갖다가 물질 세계처럼 분리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현실 속의 사물이 발전하는 원동력은 어, 자신 속에 존재하는 모순이나 인식이 이 발전하는 원동력 그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의 모순이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뭐냐? 해결에 의하면은 의식 내에 모순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이성으로 발전되고, 이성 내에 모순이 있어서 이것이 그 어떤 뭐 사상으로 발전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현실에 있어서 모순은 현실에 있어서의 모순은 이런 생각의 모순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있다면 노동자가 있다면 자본가가 올 거고 그래서 사물과 사물 간의 모순이라는 거죠. 혹은 사물 안에 존재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 사물의 성질이죠. 이 사물의 성질 간의 모순이라는 거지 생각 속의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 속에. 그래서 해결은 이러한 생각 속, 의식 속의 모순, 즉 내부에 관념적으로 모순이 존재한다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순과 해결이 말하는 그 모순은 다르다. 즉 관념론적 변증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립은 있으나 자기 발전하는 내적 모순이 없다. 사고의 모순, 그죠? 사고의 모순은 그렇다는 거죠. 인식으로서의 개념의 자기 발전은 인위적인 거죠. 의식이 인식으로 가고 이성 정신으로 간다는 발전은 그냥 해결이 상정한 거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발전 과정이 아니다. 반대로 사물의 현실적 진행을 인식의 진행으로서 개념의 전개처럼 표현하고 있다. 사물의 진행을 부정의 운동으로 보는 것은 좋으나 개념의 전개는 아니다. 낮은 차원의 의식이 이성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데 그 사물이 뭐라 그럴까요? 책상도 될 수 있고 뭐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을 인식의 진행 그래서 의식으로부터 개념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그 자체만으로 관념적 순서로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체의 운동 과정은 개념의 전개 과정이 아니다. 해결에 있어서 존재의 본질 개념으로 진행되는 이것은 이제 사물의 현실적 진행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 사물의 현실적 진행이 아니라 머릿속, 냉정하게 하면 해결의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결코 사물이 발전하는 과정이 아니다. 사물의 하나의 전체로서 운동하고 발전하는 카테고리 순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겔이라면 이 의식의 발전 과정이 아니라 그죠? 발전 과정이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이 역사적으로 유인원에서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에스 현세 인류로 발전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연과학적 유물론적인 근거 없이 이 머릿속에서 오로지 이 추상적인 대립과 추상적인 모순을 통해서 의식이 발전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물의 여러 측면을 내면에서
외면에서 내면으로 파악 들어가는 인식의 발전 순서.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하는 발전 순서죠. 그래서 사람이 그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감각을 하거나 감각의 총합을 해서 감정이나 이성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 이런 감정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지 그 사람 외부의 물질적인 발전 과정은 아니다. 모든 사물은 그 발전하는 모습물 개념의 판단이지만 그와 동시에 각 단계 국면에서 유기적 통일을 위하여 존재하며 필연성의 판단, 여러 현상 법칙들의 지배되기도 하고 유연적이며 감각적인 현상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판단 형태들이 표현하는 것은 사물의 여러 가지 동시적 측면이지 그 역사적 형태가 아니다. 사물은 이제 해결은 논리학에서 시간적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까? 의식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이성이 되고 이성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발전 과정을 통해서 사상이나 정신에 대해서 절대 정신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물처럼 그런 시간적 순서로 관념이 발전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해겔이 그런 단계를 상정했을 뿐이다. 개념의 판단은 사물의 발전 과정이 아니라 깊어져가는 인식의 발전 과정이다.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사고의 발전 과정. 해결은 이제 추론을 사물의 객관적 존재 방식처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추론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추론이 증명한 사물의 자기매개란 끊임없이 자기를 보존하고 산출해 가는 유기적 통일과 자기 발전의 존재 방식이며 이는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 즉 안정과 조화를 의미하지 부정적 측면, 몰락과 사멸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변증법적 과정과 실제로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변증법적 과정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그 몰락과 사멸 이런들이 발생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사고의 발전 과정이 어떤 것을 이기고 그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의 의식의 발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에 있어서 어떤 그 생물이나 물질에 있어의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그 자신들이 상태 변화를 하죠. 물체들이, 그 물질들이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해겔이 말하는 그 의식의 발전 과정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 변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상태 변화가 아니라 뇌는 그냥 그 사람의 뇌죠. 그 머리 안에서 생각만 달라지는 것뿐이다. 개념 판단에 상승하는 관념 추론이 없다. 이는 모든 사물은 추론이라고 보고 결국 모순을 해결한 조화의 세계를 사물의 궁극적인 참모습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매개한다는 것은 바로 모순을 해소하여 조화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립과 통일을 그 강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조화를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겔의 그 인생에서 볼 때 청년 시절에는 대립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서 변혁적인 것을 주장하지만 프레이션이 성립되고 나서는 프레이션을 찬양하면서 프레이션이 조화된 사회, 개인과 사회가 조화된 사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위와 존재의 일치라는 실천의 과제는 어떻게 그 해결되는 것일까? 해결은 이 대목에서 주관을 객관에 일치시킨다고 하는 좁은 뜻의 인식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현실 세계는 늘 이성병기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선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과 그런 세계에 어울리도록 자기의 생각을 이게 이제 후기에 이러는 거죠. 프레이션 시대에 프레이션 시대. 그래서 해겔은 이제 그 절대 정신으로 나아가는 그 의식의 발전 과정, 즉 목적론이죠. 목적론, 이 목적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도달하면 운동은 멈추겠죠. 절대 정신이나 영웅이나 프레이션과 같은 완전한 국가에 도달하면 그 운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신의 그 끝은 뭐냐? 결국은 신이다. 그래서 해겔은 절대 정신이라는 걸 말하지만 그 절대 정신이 일종의 신의 형태, 그죠? 사실상 신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주로부터 신의 교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최고의 정신 단계, 절대 정신은 결국은 인간에서 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성의 신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신이 되는 거죠. 인간 활동의 소산이 현실 세계는 신의 활동의 소산이 된다. 즉 현실에 일어난 결국은 최고 단계는 그 신의 단계이고 그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운동은 인간 운동, 사회 운동은 결국은 최고 단계인 신의 소산이 된다. 이러한 해결의 사상 인간의 자유로운 존재 방식과 끊임없이 기성현실을 극복해 변혁해나가는 인간의 창조적인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결의 사상이 절대정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정신에 향하는 어떤 발전이나 투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정신에 도달하고 나서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거죠. 그러면 절대정신에 도달한 시기를 언제로 보냐? 해결의 경우에는 프레이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해결의 이제 반동적인 성향이 봐도 드러난다. 해겔은 먼저 사물의 생명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악하는 인식 본연의 방식. 마지막에는 생명과 인식 및 사물과 사고의 두 가지 과정이 하나로 되는 사물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 즉 변증법적 방식을 규명해낸다. 따라서 이념의 과정이 생명, 인식 이 둘의 통일로서 절대 이념으로 발전한다. 해겔 논리학에 등장하는 카테고리는 각기 다양한 세계의 측면이나 그 운동의 결절점, 변곡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 그 사고의 발전 과정을 마치 생명체의 발전 과정, 그래서 의식이 없는 갓난아기로부터 의식이 점차 발전하는 청소년, 이성을 가져가고 주장을 가져 결국엔 어떤 높은 사상에 가는 이러한 사고의 발전 과정을 마치 이 생물의 발전 과정, 종자죠, 또 종자. 식물의 씨앗이 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내는 과정. 여기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어, 설명에는 그 쉽지만 실제로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고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그죠? 어떤 사물 대상을 보면 그 사물 대상에 대한 감각이 들어오고 그러한 감각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결합되고 다시 그 사물 대상을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는 거지 해결처럼 일직선으로 그렇죠? 의식이 의식이 인식이 됐다, 이성이 됐다 이런 일직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과정은 사물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 정보를 주고받는 작용을 통해서 가는데 해결은 그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작용을 사물의 시간적인 순서, 역사적 순서로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겔이 그 사고의 발전 과정을 사물의 발전 과정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카테고리에서 뭐 질적 단계, 양적 단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관념론적으로 해결이 사용했지만 유물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이 변증법적인 훈련 이런 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이 관념론적 변증법에서 관념론은 빼고 변증법적 요소만 가져와야 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해겔은 관념론을 가지고 변증법을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해결에 있어서 이런 변증법적인 설명 방식에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설명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관념, 사고의 발전 과정, 그거는 우리가 택할 필요가 없다. 사물의 발전 과정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